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측 주요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헬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경무관과 김경정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송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총경은 헬로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태원 일대 기동대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후에도 늦장 대응을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로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에 또다시 포탄을 발사하며 17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3시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포격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 5일에도 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며 정치 보복의 배우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거래소의 파산 신청 등 암호화폐 업계에 먹구름이 들이온 가운데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을 $5,000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 진행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총 3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85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6일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번 주 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노조의 공동파업은 잠정 유보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해외 거주 교민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CNN은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한 해외 경찰서는 총 53개국 102개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에 따른 국제적인 외교 마찰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올해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최소 870만 명의 질병, 7만 8천 명의 입원, 4,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토 감독이 한국 감독직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고 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으며 이로써 벤투 감독과 한국 축구동맹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끝마치게 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 오늘 새벽 4시 브라질과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한국 축구가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의 기량에 밀려 첫 원정 8강 진출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네, 한국은 16강전에서 전반에 브라질에게 4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전 백승호의 만회골이 터졌으나 결국 4대1로 패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전반전이 시작된 지 7분에 수비가 뚫리면서 비니시우르에게 선제골을 뺏겼고 13분에는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내어줬습니다. 이후 전반 29분에 히샬리송, 전반 36분엔 루카스 파케타가 잇따라 득점했습니다. 후반 20분 백승호가 교체 투입돼 추격골을 만들었으나 이미 기울어진 승부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른 것은 2002 한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